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웬일이야? 결혼 축하해요. 어, 좀 뵐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은 바쁜데? 언제쯤 시간 괜찮으세요? 글쎄, 그럼 시간 나실 때 전화 한번 주실래요? 어. 안녕히 계세요. 난 안 되겠니 인생에서 다음 생에선 되겠니 약속한다면 오늘이 끝이라도 두렵지 않겠어 말로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미 중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빗도 저는 이 책 저는 피비입니다. We are back.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네, 여러분 저희 드디어 시즌 4 재미 중독자 시즌 4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진짜 오래 기다리셨죠? 그렇죠? 네. 피비 이 책 잘 지내셨어요? 네, 바쁘게 아주 잘 지냈습니다. 왜 이렇게 바빠요? 너무 바빠졌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요즘 뭐 하시는데요? 요즘에 제가 인후염에 아주 기침 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점 아주 양해드립니다. 인후염에 아주 시달렸고 그리고 항생제를 또 많이 먹어가지고 위가 또 아주 아팠어요. 아이고. 컨디션이 안 좋았군요.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아팠다고 하니까 이책님이 본인도 아프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혹시 인후염 걸린 건가 했는데 죽을 먹다가 뭐였죠? 제가 시험 당일에 이제 저도 마지막 중간고사 날이었는데 아침으로 뭘 먹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걸 막 뒤져보다가 유통기한 지난 죽을 먹어가지고 얼만큼 지났는데? 웬만해서 그런 거 먹고 탈 안 나는데? 그게 제가 5월에 받았던 죽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무슨 행사 때문에 받은 죽이어서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었나 봐요. 그래서 먹으면서도 약간 꿉꿉해가지고 이상한데 했었는데 네, 상했던 거였어요. 다 먹었었나요? 네, 야무지게 다 먹고 걸려버렸죠. 이틀을 알아 누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아래로 다 나와서. 그렇죠. 저는 약간 뭐 바이러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본인이 죽을 먹고 아픈 거였어서 그냥 좀 피직 받았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인풋 아웃풋. 맞아요. 빗도님은 잘 지내셨나요? 근데 저도 뭐 일하고 놀고 하느라 바빴던 것 같아요. 다 우리 바빴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녹음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조금 각자 일 좀 정리하고 진짜 한 텀 쉬고 이제 모인 거여서 다들 좀 마음이 되게 두근두근하고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각자 시즌 4 시작하는 마음이 어떤지 간단하게 물어보고 갈게요. 피비님 또 저부터 먼저 해야 내 앞에 있잖아요. 시즌 4는 좀 약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요. 오. 3는 좀 약간 묘하게 약간 무거웠었는데 약간 재미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잘 방송할 수 있을까 약간 녹음할 수 있을까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는데 왜 마음이 가벼워진 걸까요? 마음을 내려놓은 걸까요? 그럼 이제 이번 시즌 4의 목표가 있어요? 피비님만의 목표. 시즌 4의 목표는
제가 즐기는 거예요. 너무 물론 좋아. 항상 즐겼지만 좀 뭔가 좀 더 재미있게 자극적이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약간 신인 블랙핑크가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이제 무대를 즐기면서 그루브 타면서 안무도 조금 대충대충 하지만 그 약간 바이브 있게 하고 약간 이런 느낌? 정확해요. 예스. 왜 서로 끄덕이시죠? 지수예요. 이 책은 리사예요. 제 악플 달려요. 악플도 환영입니다. 그럼 본인은 뭐 하고 싶어요? 저 제니는 용어니까 로제 할게요. 뭐예요? 이 와중에 취향이 되게 딱 정확하시네요. 딱 있죠. 로제 네. 하고 싶으셨네요. 네. 2층님은요? 뭐 하고 싶으세요? 제니예요, 제니. 아니에요. 넘어가요. 시즌 4 시작하는 느낌이요. 저는 피비랑 좀 다르게 약간 신인으로 들어간 느낌? 이제 시작한 느낌? 그래서 블랙핑크가 아니라 라이즈의 느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잘생긴 거 고르시네. 항상 그 취향이 좀 있어요. 늘 약간 보이 밴드 쪽으로. SM 아이돌 최고죠. 저는 피비님 2층님 반반. 약간 피비님처럼 약간 가벼운 마음이 있는 이유는 저희가 그래도 이번에 좀 다짐을 열심히 하고 기획회의도 좀 열심히 했잖아요. 하고 그 사실 시즌 4랑 3 텀 사이에 제가 또 팟캐스트 모임을 나가게 되는데 또 소담님이라는 분께서 팟캐스트를 하시는 팟캐스터 분들을 좀 모아서 같이 팟캐스트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각자 의견을 좀 나누고 작당 모의도 해보고 재밌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면서 되게 자극도 많이 받고 우리 재미중독자도 열심히 해서 창피한 컨텐츠를 만들면 안 된다. 다 더 재밌게 해보자 이런 약간 의기투합도 했고 또 이채님 마음처럼 뭐랄까 신인의 자세 이런 느낌 뭔가 1, 2, 3 했으니까 다시 또 1, 2, 3 가는 느낌으로 4가 아니라 네, 그런 느낌으로 저는 왔습니다. 좋네요. 네, 좋네요. 이제 저희가 휴식기 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꺼내보면 사실 저희는 여름에 한번 만났죠. 네, 종종 만났죠. 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 번 만났는데 크게 한 번 만났죠. 저희가 뭔가 하반기 행사를 좀 하면서 재미중독자 패밀리들의 그런 의기투합을 좀 해야겠다 해서 처음 10월에 양수리로 저희가 재미중독자 MT를 다녀왔습니다. 오, 참여 인원 누구였었는지 이책님이 한번 읊어주시겠어요? 네, 우선 참여 인원은 저희 3명, 빗도, 피비, 이책 이렇게 3명이었고 근데 좀 3명만 가면은 또 저희가 게임을 못 하잖아요. MT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MT 약자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게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3명으로는 게임이 안 돼서 최소한 3명은 더 가야 된다 해서 각각 파트너를 한 명씩 데려왔죠. 근데 피비님은 또 1차 다부제 느낌으로 아니 다처제 1차 다 여성으로 다 1차 다처제 느낌으로 또 많이 데리고 오셨죠. 맞아요. 그래서 빗도와 저는 파트너를 한 명씩 데려왔는데 피비는 3명이나 데리고 오셔가지고 더 풍성한 MT가 됐었죠. 네, 그래서 저희 녹음에 함께 참여를 해주셨던 동킹님하고 딥소님 오셨고 또 이제 참여하시지 않았지만 우리 영예 재미중독자 패밀리이자 저희 재미중독자 녹음을 참여하실 모니카님, 추비님 그리고 구루미님이 오셨죠. 그래서 오늘은 양수리 여행에서 재미중독자 패널들이 느낀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이책님, 저희가 왜 갑자기 재미중독자 MT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정말 미뤄져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꼭 가야겠다 했을 때 가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올 초부터 작년에 여행이 너무 좋았다. 작년에 이제 무주에 갔다가 저희가 무주 여행을 너무 재밌게 하고 그래서 실제로 드라이브 마이카라는 또 편을 녹음했었잖아요. 그때 여행이 너무 좋아서 올해도 여행을 가자라고 새해에 다짐을 했었는데 이제 다들 바쁘다 보니까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나서야 기획을 해서 갈 수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휴양차 또 저희 진짜 단합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처음이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티셔츠도 맞췄잖아요 이번에. 아 맞아요. 또 빗도님이 디자인해가지고 디자인하고 또 직접 그 강북구에 가가지고 수령도 하고 직접 수령 택배하면 또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때 뭐 수령할 때 뭐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그건 없었고 그 동킹님이 아주 일상에서도 잘 입고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만났는데 그 요즘에 쌀쌀하니까 외투를 이렇게 벗으니까 바로 그 반팔티가 재미 중독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 일부러 약간 일반인 코스프레가 가능하게 조금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날 동키님이 어쩌다 우셨거든요. 뭔가 어떤 일련의 사건으로 눈물을 좀 흘리셨는데 그 재미 중독자 티셔츠를 입고 눈물을 흘리는 거는 이거는 참을 수 없다라는 제가 아주 혼쭐을 냈습니다. 아유 웃겨요. 참. 네, 그래서 여행을 8명이서 가게 됐는데 다행히 이제 빗도님의 친척분들께서 숙소를 찬조해 주셔가지고 정말 아주 저렴한 비용에 사실 무료였죠. 네. 그래서 샤라우트 브라더스빌. 그럼 다 알잖아요 어딘지. 네, 이거 못 들어와요. 열쇠 없으면. 네, 그래서 양수리에서 정말 흥겹게 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나름대로 MT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새삼 우리 20대 초중반 때는 진짜 잘 놀러 다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드라이브 마이 카 무주 산골 영화제 간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20대 초중반인데 그때는 그래도 어떻게 좀 으쌰으쌰하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20대 후반에 들어서니까 같이 모여서 노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여행하면서 저는 우리가 20대 후반보다 이제 더 나이가 들 텐데 앞으로 더 잘 같이 모여서 놀려면 재밌게 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녹음 주제를 한번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채님과 피비님과 함께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생각해 보면은 작년에 우주 여행 갔을 때만 해도 그냥 진짜 한번 갈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갔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불과 1년밖에 안 지났는데 피비님도 너무 바빠지시고. 그러니까 다 상황이 바뀌어. 네. 그 순간뿐이야. 그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야 돼.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20대 후반 어쩌면 이제 더 나이가 들면서 다 같이 약간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먼저 그럼 말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어쨌든 시간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어쨌든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 시간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슬프지만 옛날에는 진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보고 했다면 이제는 내가 좋아하고 애정하고 내가 좀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내 피 같은 시간을 나의 피 같은 돈을 써서라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랑 놀게 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20대 후반에 좀 다 같이 놀려면 좀 같이 노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 그런 애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어쨌든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눈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좀 필요하다. 노는 퀄리티가 달라져야지 신선해. 우린 이미 지금 자극적인 것들 다 했어. 자갈밭 같은 것들은. 근데 이제 큰 바위 같은 걸 해야지 또 신선하다고 느끼는데 그런 것들은 또 돈이 들어. 그러니까 돈을 좀 투자를 해야 된다. 놀매 퀄을 높여야지 우리 또 자극받아가지고 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저는 같이 노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돈으로 하겠습니다. 이채님은요? 근데 제 거 하기 전에 그럼 빗도님은 다음에는 돈을 써서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돈을 써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어디 간다라기보다는 저희가 파티 같은 걸 늘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그쵸. 저는 사실 약간 저희가 나중에 좀 돈이 되면 DJ를 한번 섭외하고 싶어요. 원래 인건비가 진짜 비싼 거 아시죠? 전 진짜 그 DJ 자키처럼 삐끼삐끼 하면서 저희 그 무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왠지 저희 DJ님 모시면은 자꾸 신경 쓰이고 낯가려가지고 못 놀 것 같아요. 아니요, 또 제 주변에 디제잉 배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도 또 이제 수고비나 거마비는 또 드려야 되니까. 맞아요. 저희가 늘 항상 365일 파티를 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저번에 가면무도회처럼 그런 걸 늘 열고 싶지만 항상 그 돈이 약간 문제였잖아요. 그쵸, 늘 그렇죠. 저희가 항상 그때 저희가 입장료 같은 걸 받았나요? 다 무료였어요. 그때 다 무료였죠. 네,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사람들 진짜. 그때도 꽤나 들었어요. 완전 들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파티를 하고 싶어도 약간 그런 금전적인 한계가 항상 있으니까 늘 아쉽죠. 맞아. 자주 하고 싶은데. 막 개치비처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책님은요? 하고 싶은 것들이요. 저는 20대 후반에 다 같이 모여 놀려면은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20대 후반이 되니까 욕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쁜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 아닐까요? 그렇죠. 그냥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막 확실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많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욕심이 많아지고 또 그거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약간의 그런 몸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태가 딱 저희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욕심을 줄이는 게 아니라 욕심을 키워야 된다. 더 욕심 키워야 된다? 욕심을 더 키워가지고 노는데도 욕심을 더 부린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그거 하려 했잖아요. 롤러장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꿈이 너무 야무져. 그러니까 우리 아니야. 근데 꿈을 크게 가져야 돼. 이 책 말처럼 욕심이 커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줄이려고 생각하지 마라. 주춤하지 마라. 욕심을 더 키워라. 이게 약간 메디치 가문처럼 우리 좀 후원받았으면 좋겠어. 나도. 우리가 상상력은 많아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럼 피비님은요? 저는 약간 욕심 이런 거. 우리 지금 돈. 사람 돈 욕심이에요 지금. 저는 좀 약간 순수하게 가겠습니다. 저는 놀려고 하는 압도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압도적 의지. 압도적 의지. 그러니까 20대 후반이면 이제 각자 이제 삶이 네. 이노염이네요. 좀 애매하네요. 그 각자 삶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모여서 놀려면 노는 거를 무조건 영순위로 두고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야 돼요. 진짜 재미중독자네요. 재미중독자 그 자체네요. 여기 이번에 MT 오신 모니카님도 그 사정상 못 오실 뻔했지만 어떻게든 무조건 가야 된다 해서 약간 계속 일정을 이렇게 조정하시고 그거를 바라보고 한 달을 사셨어요. 근데 그 모니카님은 늘 압도적인 의지 있으셔. 그때 라식 수술하고 다음 날에도 피크닉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모니카님이랑 되게 오랜 시간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근데 모니카님이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그러니까 노는 거 있어서. 한 제가 몇 주 동안 빨리 MT 가고 싶다. 그러니까 MT를 기준으로 저희 삶이 돌아갔어요. 모니카님 밥도 2그릇 드셔서 너무 뿌듯했어요. 저 진짜 잘 안 먹는 스타일이신데. 참 말랐어요. 참 말랐어. 근데 딱 너무 뿌듯했어. 저 그 장면이 제일 기억나요. 아무튼 저도 그때 당시에 그 전날 밤을 새고 그러니까 과제를 그 MT 날까지 제출을 MT 전날까지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밤을 또 새고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저희 애니악 저희 컴퓨터를 이끌고 그러니까 축구 보는데 봤잖아요. 했잖아요. 과제. 네, 그래서 축구 경기 보는데 옆에서 과제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압도적인 의지가 있어야지 이거를 꾸려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뭔가 이렇게 축구 같은 거나 이런 걸 하려면 이제 다인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 다인원을 모으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서 그런 뭐 축구 같은 것도 같이 즐기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친구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필요한 거는 압도적 의지, 놀고자 하는 압도적 의지가 필요해야 이제 모일 수 있다. 맞아요. 총 정리하면 사람에 대한 애정, 돈, 욕심, 놀고자 하는 압도적인 의지 이것만 있으면 이제 20대 이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미있게 놀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저희가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희가 사실 뭐 MT 얘기하면 정말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저희끼리 얘기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같이 여행을 갔던 멤버에게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볼까 하는데 약간 동킹님이랑 요즘 약간 양대 산맥으로 약간 거의 그냥 저희 재미중독자 패널이에요. 패널로 있으신데 뒤에서 약간 조정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그 딥소님한테 저희가 한번 전화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번 양수리 여행에서 사실 저랑 같이 디자인 티셔츠 디자인 그런 업체들도 다
알아봐 주시고 그러니까요. 약간 아버지 역할을 하셨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도 그 추비랑 피피님 아침밥도 해줬잖아요. 소세지 추비가 요즘에 항상 얘기해요. 참 맛있었다. 그러니까 소세지랑 파 송송 썰어가지고 또 플레이팅 예쁘게 해가지고 아빠 같았대요. 본인도 약간. 나도 먹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전화를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분은 너무 파워 J셔서 2주 전부터 캘린더에 전화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진짜 웃겨요. 지금 대기하고 계실 거예요.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딥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저희 시간이 없어가지고 빠르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네, 저희가 지난 재미중독자 양수리 MT 때 함께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 저희 녹음 주제가 20대 후반이 모여 놀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일단 저희가 나온 의견으로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고 돈이 네. 있어야 되고 욕심이 네. 있어야 되고 놀고자 하는 압도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게 재미중독자 패널들의 의견이거든요. 네. 딥소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20대 후반 나이가 들어서도 놀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 같으세요? 일단 계획이 필요하죠. 또 계획이에요? 계획 없이 이제 놀기에는 좀 시간이 아까우니까 네. 계획을 착착 준비를 해서 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아까 좀 더 추가 질문을 하자면 네. 근데 왜 이렇게 축구 볼 때 저희가 한일전을 같이 봤었잖아요. 네. 왜 이렇게 예민하셨나요? 일단 결승전이었고요. 그 경기가. 네. 맞아. 정말 전 침착하게 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런가요? 아무래도 주변 이제 분들이 축구의 치우자도 모르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힘들어하게 보더라고요. 한일전이고 결승전인데 메달이 걸려 있는 정말 중요한 경기인데 그래서 제가 오히려 돋보여서 약간 예민해 보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심지어 추비는 일본을 응원했어요. 우리도 또 토토 했잖아요. 간이 그쵸, 토토. 제가 그렇군요. 유니폼인 색깔도 모르는 친구들과 축구를 보다니 저도 아니,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채님이 감동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구루미님인가가 네. 네. 딥소님한테 빨간색이 우리나라야, 흰색이 우리나라야 경기 중반에 물어봐가지고 딥소님이 근데 되게 고맙다 너네 이런 데도 봐주고 했더니 이채님이 갑자기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랬잖아요. 네, 진짜 고마웠어요, 되게. 그래도 평소에 안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저를 위해서 약간 다 모여서 시간 맞춰서 딱 준비해서 다시 봐주는데 되게 고마웠습니다, 사실. 아니, 또 근데 가야죠. 저희야말로 딥소님이 와주셔가지고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딥소님이 없었으면은 사실 여행이 안 됐어요. 맞아요. 딥소님 고기도 구워주시고. 그러니까요. 아유, 그래서 너무 재밌었는데 저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다음엔 저희랑 뭐 하고 놀고 싶으신가요? 다음에 그래도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니까 좀 연말 느낌 나는 장소에서 따뜻한 옷을 입고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네요, 좀. 재미있는 콘텐츠 말해주세요. 이렇게 또 애둘러서 네네. 혼내주세요. 피비 맨날 애둘러서 말해요. 빨리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그러니까 혼나야겠네요. 컨텐츠 이제 한 두 개는 준비해 오는 걸로 해요. 이제 각자. 좋아 좋아요. 이렇게 맹숭맹숭 그냥 참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딥소님- 따뜻한 옷을 입고 너 옷 벗고 와라 임마. 딥소님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실 텐데 또 숨기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점차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특정 지은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격가지 질문으로 네. 본인의 얼굴을 10점 만점으로 하면 몇 점인가요? 10점 만점에요? 네. 네. 5점이요. 왜요? 왜요? 4점은 아닌 것 같고 6점은 또 많은 것 같고 진짜 그래서 가증스럽네요. 5점입니다. 너무 킹받네요. 너무 킹받아요. 너무 전형적이어서. 어. 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나요? 네. 그 재미중독자 옷 저희가 디자인했잖아요. 얼마나 네. 자주 입으세요? 저 어제도 입었고 지금 건조기에 올려놨습니다. 오, 또 그새 빠셨네요. 네.
딥소님 감사합니다. 그럼 가장 재밌었던 순간을 딱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전화 통화 끊도록 할게요. 바로 끊어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바로 끊을게요. 아무래도 주차하다가 박은 거가 제일 좋지 않았나. 이제 약간- 끊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격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너무 신나가지고 들떠가지고 제가 또 차를 박았어요. 아이고. 또 근데 제가 잘못했어요. 다 우리- 추억이 됩니다. 추억이 또.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잖아요. 봐봐요, 이렇게 네, 열심히 네. 해줬는데 놀아줬는데. 돈 많이 벌어요 우리. 아니 우리는 메디치 가문이 필요해요. 메디치 가문 후원자 그만 모집하자. 좀 제발 좀 후원했으면. 우리 그런 재미주노자 목표 그거예요. 메디치 가문이 생기는 그날까지. 잼중 너무 메디치 좋아요. 가문이 생기는 그날까지.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딥소님 아마 퇴근하시고 밥 드시고 계셨을 텐데, 네 감사하고요. 네 너무 네, 감사해요. 나중에 또 금방 봬요. 네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2화에 한번 또 한번 불러볼까 한번 섭외 들어가 그럴까요?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시집이랑 그림책 소개를 하는 시간인데요. 저기 시즌 4의 새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오, 네, 지난 시즌까지는 정겨운 코너인 책냄새 킁킁을 했었는데 이제 책냄새 킁킁을 떠나 보내고 바이. 이번 시즌부터는 새로운 코너로 재미 테라피.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네. 이책님, 네. 재미 테라피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네, 재미 테라피는 이 미국 영화를 보면은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강당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집단 테라피 같은 걸 하잖아요. 영혼이 보여요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쵸. 맑은 영혼아 이러면서 뭐 약간 귀신을 보는 음. 사람들의 모임 혹은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335 모여가지고 이야기 나누면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게 그래서 저희는 또 재미 중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녹음실에 모여서 재밌는 거에 대해서 요즘 내가 뭘 재밌어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그래서 재미 테라피. 약간 마약 중독 치료 이런 맞아요. 느낌인가요? 콘텐츠 중독에 아. 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콘텐츠를 또 서로 나누는 네, 집단 테라피입니다. 좋네요. 그러면 오늘은 양수리 여행, 양수리 MT 이후에 나누고 싶었던 콘텐츠나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 아니면 여행 후에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각자 하나씩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이책님은 어떤 걸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그래도 저희가 또 시집과 그림책 소개하는 팟캐스트다 보니까 시집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시집은 김도 시인의 핵꿈이라는 시집입니다.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시인의 성함도 마음에 들고. 김도 핵꿈. 되게 간결한 제목인데 이 시집은 올해 9월에 아침달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시집이에요. 이 김도 시인의 첫 시집 핵꿈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아까 빗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꿈이라는 제목이 되게 오묘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이 시인님이 만드신 단어 같은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으세요? 뭔가 꿈은 꿈인 것 같은데 앞에 핵이라는 단어를 붙인 게 좀 특이하죠. 핵조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게 핵조화 이런 식으로 접두사로 붙은 건지 아니면은 약간 뉴클리어의 핵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중심의 핵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핵만 하면은 좀 딱딱한 느낌인데 딱딱하거나 약간 장난스러운 느낌인데 꿈 하면은 좀 부드럽고 되게 친근한 느낌이고 그래서 이 단어의 그 오묘한 느낌이 참 좋아서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번 여행이 되게 오묘했거든요. 왜요? 왜냐면은 제가 우리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요즘에 바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은 막 그렇게 많이 바쁘진 않은데 그 시점에 그 여행 갔을 때 되게 바빴어요. 저도 피비님이랑 비슷하게. 그래서 그날 아침까지도 뭘 하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양수리인 거예요. 그래서 양수리에서 막 그렇게 가자마자 고기 먹고 게임하고 축구도 보고 또 정신을 차리니까 지하철 타고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오묘한 느낌? 이 김도신의 이 해꿈이라는 시집을 읽으면은 이 해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시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 해꿈이란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모두라고 말하면 모두, 전부라고 말하면 전부, 그들이 꾸는 꿈을 이루는 꿈, 일단 꾸게 되면 결국엔 꿈을 끝내버릴 꿈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는 그 이 해꿈이라는 것이 얼떨떨한 느낌? 그러면서 하지만 여행을 딱 오니까 어떻게든 저는 이렇게 다들 모여가지고 놀겠다는 그런 게 좀 귀엽기도 했었고 그래도 너무 짧아서 아쉽기도 했었고 압도적인 의지, 놀겠다는 그런 느낌이 이 해꿈이라는 단어와 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시집을 가지고 오게 됐어요. 이 시집을 전체적으로 읽으시면은 그런 오묘한 서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마치 여행에 간 것 같아요. 여행 돌아오고 나서의 감정도 약간 오묘하잖아요. 꿈 같기도 하고 현실이지만 지난 현실이니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이 시집 그리고 굉장히 표지도 예뻐요. 맞아요. 약간 집단 테라피 그런 약간 주술 같은 그런 무늬가 새겨져 있는 그런 책인데 네, 보라색에 맞아요. 그래서 시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편안한 말투로 쓰여져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가 특히 추천할 시는 잠수라는 시인데요. 그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낭독 부탁드릴게요. 잠수. 두 눈까지 하얀 말이 있을 거야. 어디로도 가지 않고 앉아 있을 거고 등에 오르면 일어서서 걷기 시작할 거야. 초원은 점점 어두워질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일 때까지. 시끄러울 수도 있고 조용할 수도 있어.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눈이 내릴 수도 있는 초원은 어디로 가든 다 길이라서 길을 잃기 쉬울 테지만 말은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갈 거야. 도착할 때까지 아주 오랜 나날이겠지만 영원처럼 길어서 찰나처럼 짧을 거고 그동안 기억하게 될 거야. 말에게 오기까지 있었던 일을. 깜깜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을 신경질적인 핏줄처럼 드러나는 초원에 드문드문 서 있는 돌기둥이나 번개의 모양과 거대한 새를 기억하게 될 거야. 말이 내려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잊게 될 거야. 말이 떠나고 혼자로 남으면 여행이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면 여행이 시작된다고 느끼는 순간이 올 거야. 새하얗게 밝아질 거야. 처음으로 숨이 막혀서 처음으로 숨을 쉴 거야. 여기야, 다 왔어. 이제부터 혼자 가면 돼. 저 앞에 말이 있어. 그럼 또 봐. 네,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선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었어요. 네. 도착할 때까지 아주 오랜 나날이겠지만 영원처럼 길어서 찰나처럼 짧을 거고 그동안 기억하게 될 거야. 라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우선 제가 찰나라는 그 불교 용어를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 사용이 돼서 너무 좋았고 이게 뭔가 물론 여기는 이제
잠수를 제목으로 한 시이지만 뭔가 우리가 다녀왔던 여행에 빗대서 봤을 때 뭔가 그 순간이 굉장히 영원처럼 이 기쁨이 길 것 같은데 영원히 지금 보면 되게 찰나의 순간이었잖아요. 사실 여행이라는 게 우리의 그런 긴 인생 중에 찰나의 그런 순간에 생기는 약간 재밌음, 즐거움 그런 순간인데 뭔가 그런 것이 떠오르는 구절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피비님은요?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뭔가 이제 말을 타고 네네. 어디 뭔가 초원이나 어떤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상상하면서 읽었는데 그 어떤 구절이 있냐면 그 새하얗게 밝아질 거야. 처음으로 숨이 막혀서 처음으로 숨을 쉴 거야. 이 부분에서 아 맞다 제목이 잠수였지. 이거를 딱 인지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잠수하고 있다가 이제 약간 숨이 막혀서 딱 올라오면서 좀 딱 밝아진 느낌. 그래서 뭔가 그 이미지가 딱 상상이 돼서 되게 인상 깊었고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은 제일 마지막에 그럼 또 봐요. 그럼 또 봐. 또 보자고 하는 것 같아서 다시 뭔가 잠수를 하러 이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딱 와서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을 딱 읽었는데 저는 딱 그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랑 구루미님이랑 그리고 동킹님이랑 모니카님은 좀 선발대로 먼저 갔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서 가는데 그 아침에 다들 눈을 비비면서 남아있는 그 피비랑 그리고 뒷손님이랑 추비님이랑 이렇게 눈 비비면서 나와가지고 손 흔들면서 작별 인사해주시는 그 장면이 좀 선명하게 남는 것 같아요. 맞아. 그 장면 저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때 근데 또 항상 피비랑 헤어질 때 또 봐 이러면서 그런 헤어지잖아요. 그렇죠. 또 이 시도 마지막에 이 말을 타고 왔다가 내리는데 그리고 이제 여행이 끝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저 앞에 말이 있다고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말이라는 그런 걸 쓴 걸까요? 상징물을. 저도 모르겠어요. 약간 유목민족 같지 않아요? 역시 집단 테라피야. 약간 저는 처음에는 약간 네. 중세시대 그런 느낌처럼 뭔가 되게 어드벤처스러운 아디오스 약간 갑옷 입고 왜냐면 막 중간에 막 번개도 나오고 막 맞아. 난리 나잖아요. 되게 강해요. 그쵸. 이 이미지가. 그래서 이걸 왜 잠수에 이런 느낌을 쓰셨을까가 궁금했어요. 약간 시인분이 시를 쓰시고 제목을 붙이셨을 수도 있고 제목을 붙여놓고 시를 쓰셨을 수도 모르지만 약간 잠수하면은 그냥 바다 나오고 물고기 나오고 그런 시보다는 오히려 완전 반대로 육지지만 잠수 같은 느낌을 맞아. 주려고 써보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시가 이 시집의 제일 첫 시거든요. 딱 도입부의 시인데 뭔가 마지막 시 같기도 하고 네, 그렇네요. 되게 오묘한 서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맞아. 네, 여행이 시작이면서 마지막 같기도 하고 이런 이 표지의 이 주술 같은 느낌이어서 만약 이런 여행의 여운을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이 시집을 읽으시면 그 비슷한 여운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시에서 이 부분이 좋았어요. 여행이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면 여행이 시작된다고 느끼는 순간이 올 거야. 아 너무 좋다. 감동이야. 맞아. 오랜만에 녹음하니까 감동받네. 저는 저번에 그 양수리 여행이 끝나고서 뭔가 보통 여행이 끝나면은 이 순간 이제 안 돌아오겠구나. 너무 서운하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양수 여행은 이게 마지막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냥 뭔가 오히려 재미 중독자 여행의 시작이다. 이제 여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무슨 어떤 상상도 못한 여행들이 있을까 그런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구가 딱 생각이 났고 사실 이 문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영원해요. 우리 잼중 메디치 가문이 생기는 그날까지 해야 돼. 저도 근데 원래 여행 끝날 때 되면 엄청 아쉬워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후련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뤄왔던 거를 드디어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 시즌 4를 시작을 MT로 하자 하고 나서 이걸 계기로 더 자주 행사를 열어야 한다. 맞아요.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분들과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길 때까지 엄청 이제 행사를 많이 열자 이렇게 다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딱
뭔가 포부,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의 느낌. 저도 똑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한가해지면 여행을 이제 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한가해지지 말고 아까 그랬잖아요. 애정과 돈과 욕심과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네, 의지와 현실적 요건들로 여행을 갑시다. 그리고 딥서가 말한 계획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아까 너무 제이 같은 모먼트 발휘해가지고 약간 당황했어요. 제이가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약간 찔렸어요. 저 혼내는 줄 알았어요. 저 완전 피잖아요. 웃겨요. 네, 저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빗도님은 오늘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오셨나요? 또 저희가 시집과 그림책을 소개하는 팟캐스트니까 저도 그림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이 책도 올해 6월에 나온 책이에요. 되게 따끈따끈한 신간이고 그 교보문고 돌아다니다가 약간 책들 디깅하면서 발견한 책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언젠간 한번 잼 중에서 다뤄봐야겠다 생각하고 아껴뒀던 책인데 이렇게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여름이 오기 전에이고요. 김진아 작가님의 그림책입니다. 이 김진아 작가님은 원래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셨는데 처음으로 본인의 책을 내신 거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막 인터뷰를 통해서도 감회가 새롭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일러스트레이션이 굉장히 귀엽고 이 디테일이 아주 살아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네. 그래서 간단한 줄거리 소개를 해드리자면 진짜 단순해요. 여름이 오기 전에 주인공인 나와 엄마 그리고 애착 인형인 길쭉이가 함께 여름을 맞이해서 바다에 놀러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이 여행의 저니를 그리고 있는데 같이 가기로 한 아빠는 이가 부러져서 참석을 못한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박아버려요. 아하. 아빠가 이빨이 부러져가지고 못 온다. 그래서 엄마랑 나랑 그리고 그 나라는 그 주인공이 늘 가지고 다니던 애착 인형만 여행을 가게 되는데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여행 내내 그림에 이제 엄마가 나오는데 항상 휴대전화를 잡고 아빠한테 전화하고 있어요. 우리 왔어. 이러면서 얘 뭐 하고 있어. 뭐 그래 뭐해. 뭐 이빨 빠진 거 그거 떨어진 거 찾았어. 계속 엄마가 전화를 놓지 못하는 이런 숨겨진 그림이 포인트고 또 이 그 책에 되게 평온할 것 같은 이 책 줄거리의 또 핵심이 되는 게 나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애착 인형 길쭉이를 잃어버려요. 잃어버렸다라기보다는 그 이제 런더리 서비스를 이제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세탁물을 빨려고 가져가는데 거기에 이제 길쭉이가 같이 함께 이게 딸려 들어가가지고 생이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약간 극복하고 어쩔 수 없이 체념하는 그런 감정도 나오고 나중에는 결국 찾거든요. 그랬을 때 그 황홀감도 같이 나오는 뭔가 이런 여행이 주는 설렘, 기대감은 물론 불확정성, 위기, 체념, 극복 이런 감정이 되게 집합적으로 드러난 그림책이어가지고 굉장히 여행에 걸맞는 책이 아닐까 해서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또 되게 재밌었던 게 저는 아까 전에 뭐 20대 이후에 여행을 하면서 되게 중요한 게 사람에 대한 애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되게 같이 가는 사람이 중요해졌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엄마한테는 어떻게 보면 여행 갔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남편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빠한테 계속 전화를 하니까 여행 내내.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인형 길쭉이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니까 뭔가 여행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약간 각자 여행을 하면서 뭔가 혼자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일 테고 뭔가 여행을 하면서 나랑 되게 중요한 사람이랑 같이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그림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여름 여행이기도 하고 또 약간 10% 부족한 여행 뭐 예측 불허의 상황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양수리 MT를 떠올리기도 했고요.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약간 저희가 앞에서는 20대 후반이 모여 놀려면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조금 좁혀서 그러니까 가족과의 여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뭐 친구들과의 여행을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가장 또 소중한 존재인 가족들과의 여행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특히 피비님은 또 해외여행 어머니랑 자주 가시고 그런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들을 또 챙겨야 되는 나이가 됐는데 가족 구성원들 뭐 부모님, 형제자매, 사촌, 조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또 진짜 결혼하신 분이면 시댁이나 외가댁 그런 게 다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족 구성원들과 친구 말고 가족 구성원들과 재미있게 나이 들어서 놀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해보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해요. 이 책에 대한 소감도 궁금하고 또 제가 아까 드린 그런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피비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그 그림책을 이제 읽으면서 든 생각은 저 스스로도 여행을 갔을 때 이 책에 나오는 엄마처럼 행동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 일상에서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갖고 와서 여행을 하는. 그럼 그게 근데 되게 최악이에요. 뭔가 여행도 여행대로 즐기지 못하고 일상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앞으로 자주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 여기서 나오는 아이처럼 뭔가 그 온전히 여행이나 휴식을 즐기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번에 그 컴퓨터를 들고 가서도 옆에서 과제를 했잖아요. 그치, 놓지 못하네. 반성합니다. 자기 늘어났다 말해서. 굉장히 그래도 그때 진짜 엄청 약간 스트레스 받았는데. 근데 옆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 다 그랬어? 이렇게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온전치 못하게 한 거죠. 반성합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일상과 여행을 이제 잘 밸런스 있게 균형 잡히게 놀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앞으로 놀 시간 많으니까. 네. 그럼 피비님은 약간 가족들이랑 여행할 때는 뭐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저는 가족이랑 여행을 가면 되게 많이 싸우는 거 알아요? 근데 사실 저희 가족은 안 싸우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약간 부모님이 되게 본인들이 계획을 세우시고 약간 조금 각자 좀 배려해주고 각자 혼자 놀 사람 놀고 그런 게 조금 잘 보장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럼 저희 가족이 뭐가 돼요? 이번에 피비 또 어떻게 되는데요? 이책님 가족은 어떤데요? 저희는 여행을 많이 안 가요. 그런데 저는 여행을 하면니까 생각이 난 게 저희는 항상 이렇게 가자 얘기만 하고 안 가는 가족이거든요. 근데 올해 초쯤에 저희 아빠가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막 여행을 제가 어디서 봤는데 여행을 갈 때 안 싸우는 방법이 있다더라. 그러면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가족들이 여행지를 딱 정해놓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나기로 하는 거래요. 괜찮다. 그러면은 같이 원래 여행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게 가는 차 안이나 막 비행기 안, 기차 아니잖아요. 근데 여행지에서 딱 만나면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대요. 약간 친구들도 항상 여행지에서 만나니까 반갑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족도 뭐 여행지에서 한번 만나보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뭐 어머니는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다. 맞아요. 이제 가족끼리 가더라도 개인적인 시간이랑 공간이 살짝 이제 필요한 순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왜 싸우세요? 피비님은 만약 여행 가시면? 저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드디어 이제 많은 여행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 각자로서의 역할이 사실 가족에서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보통의 역할 그리고 뭐 자식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행이라는 새로운 순간에 그걸 기대하거나 그거대로 행동을 하면 꼭 싸워요. 뭐죠? 기대해도 안 되고 그대로 행동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딸이니까 부모님을 좀 챙겨야 한다. 이런 만약에 역할이나 마음이 생기면 제가 그거에 매여서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음대로 안 되면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은 일상에서의 탈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 그냥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놀아야 돼요.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사실 그리고 한 명이 좀 하드캐리 하거나 분명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또 알고 좀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맡겨야 돼요. 맞아. 토달면 안 되고. 그래서 요즘 이런 밈이 있잖아요. 약간 부모님과 해외여행할 때 금지 10계명.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요즘 막 인스타 틱톡 같은데 엄마 나랑 여행하는데 이거 10계명 읽어야 돼 하면 뭔데 하면 1번 아직 멀었냐 금지 2번 줄 계속 서야 돼 금지 음식이 달다 금지 음식이 짜다 금지부터 시작해서 돈 아깝다 금지 물이 제일 맛있다 금지 덥다고 사람 많다고 쉬지 않기 금지해가지고 요즘 이거 되게 유행이거든요. 이거 공감 가요. 한숨 쉬기 금지. 조식이 이게 다냐 금지. 그리고 겨우 이거 보러 왔냐 금지. 쇼핑하러 가서 눈치 주기 금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전 이걸 보면 그래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같이 여행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자체가 저는 일단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놀려는 의지처럼 같이 함께하려는 그런 마음 자체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 이책님은 좀 여행 좀 가시고 가족들이랑 피비님은 싸우면서 또 잘 가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책이 또 마음에 드는 게 여기 되게 바다가 배경이기 때문에 파란 뭔가 느낌의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이 있고 막 수영하고 있고 되게 빛이 잘 표현된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이 있는데 여름이 오기 전에라는 표지를 딱 열면 여름이 오기 전에 하면 엄마랑 그 나라는 주인공이 어디든 가자라고 말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것처럼 저희도 약간 양수리 MT도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 오기 전에 어디든 가자 해서 일단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간 거잖아요. 그래서 떠오르기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여름을 사랑하는 사람, 아직 여름을 보내주기 싫은 사람, 혹은 내년 여름을 기다리는 사람, 가족 같은 사람들한테 이 그림책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책 읽으셨으니 여름을 잘 보내주고 또 우리 내년 여름 여행을 계획해 봅시다. 메디치 가문이 후원해주는 그날까지.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양수리에서 생긴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즌4 첫 시간 두 분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야 좀 몸이 풀린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오랜만이었잖아요, 저희가. 늦어. 클로징인데. 네. 이제 시작하고 싶어. 그래서 근데 뭔가 진짜 주제를 잘 정한 것 같아요. 여행 특집인데 진짜 어디 여행 갔다가 오랜만에 녹음을 하니까 또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설레요. 끝났는데 설레요. 저는 이 첫 녹음을 양수리에서 생긴 일이라는 주제로 해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이제 이 녹음을 향한 의지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확실히 이제 저희가 좀 더 이제 노력을 해야 재미를 추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양수리에서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일례로 오늘 전화 연결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구성원 중에 MT 구성원 중에 뭐 예를 들면 모니카님은 이제 일을 하셔가지고 중간에 조용히 받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통킹님도 또 뭐 무슨 출장 같은 거 가셔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막 전화 연결을 부탁할 때 이런 걸 들으면서 아 우리 진짜 MT를 잘 갔다 왔구나. 어떻게 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추비님은 그 전화 포비아 때문에 못 받는다고 했어요. 전화 포비아 극복 특집 한번 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열심히 놀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또 이렇게 녹음을 하니까 너무 좋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놀고 더 열심히 재미를 추구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방송이었습니다. 네, 피토님 어떠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녹음해서 굉장히 이 지금 녹음실에 있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고요. 또 아까 전에 뭐 여러분도 말을 했고 또 집소님도 말했지만 겨울 이제 어떻게 또 재밌게 놀지 고민하게 되네요. 또 두툼한 옷 입고 또 코코아 호호 불면서 약간 선물 교환식 이런 거 해야 되나? 크리스마스 파티? 좋은데요? 여러분 혹시 함께 하시고 싶은 분 있으시면 재미중독자 댓글 인스타그램도 이제 저희 활발하게 할 거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재밌게 사는 날이 올까. 네, 오늘 재미중독자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여행 같은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다시 하자.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용가리. 끝. 그대와 나 같이 중독돼봐요. 우린 재미 중독자.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재미중독자입니다.